오늘도 반갑습니다. 맛있는 글씨 글맛입니다. 오늘 자매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글자는 바로 이겁니다. 아홉 구에 점이 하나 찍힌 이 글자. 우린 이걸 둥글환, 구슬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단독으로 쓰이면 둥근 구슬을 뜻하기도 하지만 다른 글자들과 붙으면 그 뜻은 원래의 뜻으로 변합니다. 오늘은 이 글자 둥글환이 들어간 여러 글자들을 공부하며 어떻게 쓰이고 어떤 글자로 변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럼 오늘의 글자 여행 빠르게 시작합니다. 우선 주인공 둥글환을 알아봐야겠죠. 아홉 구의 부수는 세을입니다. 아홉 구는 사람의 팔꿈치를 그린 상형자라서 팔 모양의 을이 부수인데 여기에 점이 찍힌 환의 부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점의 뜻이 있다고 봐야겠죠. 둥글환의 옛 글자는 이랬습니다. 이건 사람이 둥근 공을 두 손에 가지고 노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공을 잡고 논다는 뜻이었다가 그 뜻은 사라지고 둥근 공만 남은 경우입니다. 이 글자 쉽게 풀면 알갱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총알을 뜻하는 탄을 붙이면 탄환이 되고 약을 뒤에 붙이면 둥글다는 뜻이 더해져서 둥근 알약, 환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환은 단독으로 쓰이면 둥근 알갱이를 뜻하는 글자랍니다. 그런데 환이 다른 글자들과 만나면 원래 뜻으로 바뀝니다. 원래 뜻은 공을 잡고 노는, 잡는 뜻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두 번째 글자 보겠습니다. 지금 쓰는 글자, 이게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도 없지만 함께 쓰이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런데 존재하는 글자예요. 옛 글자는 이렇게 사람이 손을 뻗어 무언가를 잡은 모습인데요. 이게 그래서 쥘극, 잡을 극이라는 글자예요. 이 글자는 다른 글자와 붙으면서 뜻을 남긴 채 모습을 바꿉니다. 바로 둥글환으로 탈바꿈하는데요. 둥글환과 잡을 극은 어떻게 보면 참 많이 닮기도 했습니다. 제가 둥글환을 이렇게 쓰면 마치 손에 무언가를 잡은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쥘극, 잡을 극은 둥글환으로 변해서 우리가 만나는 글자들 중에 둥글환이 보이면 이게 잡은 뜻을 가졌다라고 아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제 합쳐진 글자들을 살펴볼까요?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행복의 행에 둥글환, 잡을 극이 붙었습니다. 옛 글자 만나기 전에 직관적으로 해석하면 행복을 잡은 뜻이 될 겁니다. 옛날 갑골문은 이런 모양이었다가 전서에서 이렇게 변하면서 지금의 자형이 된 건데요. 여기서 행은 원래 죄수를 묶는 수갑을 본뜬 모양이에요. 매울 씨는 사람을 찌르는 도구였고 행은 묶는 수갑이었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두 손을 내민 모양의 쥘극이 붙은 겁니다. 그럼 행복을 잡은 게 아니라 수갑을 잡은 뜻이 되죠. 네, 수갑이 채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잡을 집이라고 합니다. 생각념을 뒤에 붙이면 한 가지 생각에 집중하면서 끈기 있게 매달리는 집념이 됩니다. 여기에 잡을 착을 붙이면 집착이 되는데요. 집념이 긍정적인 몰두라면 집착은 부정적인 매달림입니다. 왜냐하면 수갑은 잡은 게 아니라 채워진 뜻도 가지기 때문인데요. 어쩌면 우리가 무엇을 잡는다는 것은 바로 그 무엇에 좌지우지되면서 마음을 뺏기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고집과 아집에 쓰이기도 합니다. 뭔가를 잡고 갖는다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집착은 좋은 건 아닌데 배움에 대한 집착은 좀 더 가지셔도 될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하세요. 이번 글자는 이렇게 잡을 집을 한 번 더 씁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손수를 넣어주는데요. 이러면 이 글자의 뜻은 큰 변함은 없는데 손수가 더 붙는 이유는 뭘까요? 이 글자는 예전에 높은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준비했던 선물을 뜻했다고 합니다. 마음 깊이 꼭 쥔 상태, 그렇게 잡은 뜻에 손이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잡은 상태를 지속하는 의미를 갖는데요. 더 꽉 쥔 건 아니고 잡은 상태를 지속, 즉 집념의 끈기를 뜻합니다. 자주 쓰이는 글자는 아닌데 이 글자 앞에 이렇게 참 진을 하나 붙여주면 진지. 진지를 드셨냐 할 때 진지가 아니고요. 태도나 행실에 진정성이 있고 착한 걸 진지라고 하죠. 이렇게 좋은 말을 진지충이라고 하면서 부적절한 농담을 피해가려고 하는데 진지라는 말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모양으로 글자를 바꿔보겠습니다. 바르게 한번 쓰면 이런 글자가 되는데요. 이 글자 갑골문에서는 사람이 두 손으로 나무를 잡은 모양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설명한 대로 사람은 쥘극으로 변했고 다시 구슬환으로 변해서 지금의 자형이 되었는데요. 이건 심을예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심을예, 이 글자를 단독으로 쓰지는 않습니다만 심는다는 뜻은 가꾼다는 뜻으로 파생됩니다. 시간과 공을 들여서 심고 가꾸어 키우는 뜻이죠. 그래서 이 글자는 다시 후대에 이렇게 변합니다. 심을예에 풀과 나무를 뜻하는 풀초머리가 붙었고 아래에는 구름 운이 붙었는데요. 원래는 심을예에 향풀운, 향초운이라는 글자가 더해진 겁니다. 즉 식물을 심어 가꾼다는 뜻을 보강하기 위해 더한 거예요. 시간을 들입니다. 그리고 노력을 들여 잘 키웁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글자는 제주예라는 글자가 되었어요. 심는다는 뜻은 시간과 노력이 더해져서 제주가 되는 거예요. 제주와 특기가 되기 위해서는 잡는다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죠. 그래서 글을 쓰는 뜻을 가진 글서를 붙이면 서예, 종이, 먹, 붓으로 글을 쓰는 제주가 되고 다시 여기에 기술을 뜻하는 제주수를 붙이면 제주가 예술로 승화하여 창조활동이 되는 겁니다. 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심을예를 한 번 더 써줍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면 심을예는 한 손에는 시간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노력을 들고 합친 뜻입니다. 정성이에요. 이 밑에 이렇게 힘력을 붙입니다. 이러면 이 글자는 시간과 노력을 통해 얻은 힘이 되죠. 이 글자를 우린 권세세, 형세세라고 부릅니다. 약할 약을 붙여서 약세, 강할 강을 붙여서 강세 하면서 단순하게 힘을 뜻하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만들어진 힘이에요. 그래서 모양 형을 앞에 이렇게 붙여주면 형세가 되는데 형세는 추상적이면서 시간의 의미가 내포된 추세, 즉 트렌드를 뜻합니다. 한편 비슷한 말로 형국이란 말도 있는데 형국은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뜻하죠. 이렇게 세는 시간을 품은 글자예요. 그만큼 힘도 권한도 바로 생겼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란 겁니다. 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이번 글자도 심을예를 한 번 더 써줍니다. 오늘 참 많이 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엔 여기에 점 4개에 불화를 붙여줍니다. 심을예에 불이 붙은 모양인데 무언가를 잡았는데 불입니다. 손으로 불을 잡은 뜻이 되는데요. 그럼 이게 뜨겁겠죠. 네, 그래서 이 글자가 바로 뜨거울 열이에요. 더울 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글자 뒤에 지역을 뜻하는 띠대를 붙이면 뜨거운 지역, 더운 지역을 뜻하는 열대가 되고요. 심을예가 노력과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뜨거울 열은 정성이 지극한 뜻도 함께 가지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빛 광을 넣어주면 열광이 되고 뜻 정을 붙여주면 열정이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운동 열심히 해라 할 때의 열심도 뜨거운 마음이라고 풀기보다는 정성과 노력 가득한 마음이 맞는 말일 겁니다. 이렇게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뜨거움, 더울 열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자가 있었습니다. 만사 형통에 쓰는 형통할 형에 불이 있는 이 모양은 삶을 팽이라고 합니다. 토사구팽에 쓰죠. 왜냐하면 형통할 형은 그릇을 의미하는 글자이기 때문인데요. 이와 비슷한 모양을 가진 누릴 향도 있죠. 그래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누릴 향도 그릇, 제기를 본뜬 글자입니다. 여기에 잡는다는 쥘극, 구슬, 환이 붙어서 이런 모양이 되죠. 이건 원래 다 익어서 먹을 수 있는 정도가 되어 그릇을 잡은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누가 잡았는지, 누가 무엇을 잡았는지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글자 언젠가부터 누구, 무엇을 뜻하는 누구, 숙이 됐습니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쓰이진 않는데 수원숙우라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느냐 하면서 사자성어로 쓰고 있습니다. 누구 탓할 것 없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수원숙우를 수원수구라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다 익은 그릇을 잡은 모습을 본뜬 글자가 누구라는 뜻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다 익은 뜻을 가진 글자가 다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화를 붙여서 익은 뜻을 추가하는데요. 이렇게 이 글자는 익을 숙이라는 글자가 됩니다. 후대에 만들어진 글자겠죠. 그래서 다 익었냐 반만 익었냐의 뜻으로 완숙이냐 반숙이냐 이럴 때 씁니다. 또한 잘 익으면 숙성되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말이죠. 익기 위해서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익힘의 정도, 아니다, 정도의 익힘에도 쓰여서 어떤 일에 아주 익숙하면 능할 능을 붙여 능숙이 되고, 그게 아니면 아닐 미를 붙여서 미숙이 되어 쓰입니다. 익숙이란 말도 익힌다는 우리말과 한자 익을 숙이 합쳐진 하이브리드 우리말이랍니다. 이렇게 상태, 정도가 완성된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심사숙고에 쓰이는 숙고는 오랫동안 고민하고 잘 생각한 뜻이 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이해하고 알고 있는 상태를 숙지라고 하는 겁니다. 잘 익은 잠이라는 뜻도 있어요. 즉 충분하게 잘 잤다는 뜻으로 우린 숙면이란 말을 씁니다. 이렇게 익을 숙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둥근 구슬을 뜻하는 환이지만 이게 원래 잡는다는 뜻의 쥘 극이었기 때문에 구슬환이 합쳐져 잡는 뜻을 가진 글자들을 알아봤습니다. 새해에 여러 계획들을 세우셨을 텐데요. 놓치지 마시고 시간과 노력으로 꼭 성취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 더 좋은 영상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맛있는 글씨 글맛입니다.